네, 오늘 축구 소식입니다. 아시안컵 하면은 아시안컵 축구 하면은 정말 애정이 교차하는 대회였습니다. 축구 대회 1960년 우승한 게 우리나라가 마지막이었는데요. 정말 세월이 지나도 한참 지났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였고 이스라엘, 이란이 초창기 때는 우승을 많이 했었고요. 대회에 우리나라는 참 인연이 없었습니다. 축구협회에서도 뭐 크게 이 대회에 집중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림픽하고 월드컵에 이제 전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시안컵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표팀이 최강의 전력을 구축하지 못한 그런 측면도 있었고 여태까지. 그래서 우승이 적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생각이 나는 대회를 주로 말씀을 드리면은 1980년 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정혜원이라는 걸출한 스트라이커가 있었고요. 그 대회에서 4강전 북한전에서 우리가 2대1 역전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대회가 남북한 지금 명승부의 하나로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1984년에는 1983년 프로축구 출범 이후에 아시아 최초로 프로 선수가 중심이 돼서 대회에 나갔는데 2무 1패로 예선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정말 망신살이 뻗친 대회였는데요. 시리아한테 일격을 당하는 바람에 2무 1패. 정말 망신스러운 대회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1988년 이 대회 때는 김주성, 이태호, 또 최순호, 황선홍 초창기 이런 선수들이 주축이 돼 갖고 결승까지 올랐어요. 1988년. 그런데 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발목이 잡히면서 준우승에 머문 그런 한 맺힌 대회로 지금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1992년에는 일본이 이제 자국에서 우승을 하는 그런 이변을 일으켰고, 일본은 이 대회 1992년 아시안컵을 기점으로 해서 급성장해서 지금은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에 하나가 됐죠. 일본이 굉장히 발전을 한 그런 아시안컵이었습니다. 이후에는 4년마다 계속 열렸는데요. 4년마다 열리다 보니까 올림픽이 열리는 해하고 겹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대표팀의 이제 모든 훈련과 역량을 집중을 했고요. 아시안컵에는 뭐 관심을 두지 않았고 개최할 의지도 없었고요.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AFC에서 대표팀의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팀이 이제 전력을 다하지 않는다 해서 홀수년도로 바꿨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제 대회가 좀 격상된 면이 있고요. 2015년 대회 때는 정말 아까웠죠. 호주 대회였는데 우리나라가 결승전까지 잘 올라가 가지고 손흥민 선수의 맹활약 속에 결승전까지 올라갔지만은 홈팀 호주의 연장전에 한 골 먹는 바람에 준우승, 뼈아픈 준우승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2019년 대회 때는 카타르 2022 카타르 월드컵의 주최국 카타르한테 8강에서 발목이 잡혀갖고 우승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 대회가 이제 올해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중국이 개최권을 포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죠. 코비드 19 때문에 또 말고도 자국의 축구 실력이 신통치 않다는 그런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회를 반납을 했고 카타르가 2022 월드컵을 개최한 데 이어서 곧바로 이어받아서 카타르로 결정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이 반납한 대회를 우리나라가 유치를 하자 해서 정몽규 회장이 나섰지만은 아시아의 영향력은 여전히 중동 쪽이었고 우리나라는 개최권 확보에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올해 열릴 예정인 대회가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내년 1월에 아시안컵 2023 아시안컵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조추첨이 며칠 전에 있었는데요. 이 조추첨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뭐 크게 조별 예선에서는
무난하게 조편성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중동 팀은 실력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날 컨디션 그리고 베일에 쌓여 있는 용병들도 있어 갖고 중동 축구에 대해서는 그날 붙어봐야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편성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1일이었죠. 카타르 개최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열린 조추첨 결과를 보면은 피파 랭킹 27위, 우리나라는 64위의 요르단, 85위의 바레인, 그리고 138위의 말레이시아와 함께 2조에 편성이 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시안컵은 원래 7월이었죠. 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은 코로나 사태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이 겹치면서 개최지가 반납이 됐고요. 카타르하고 우리나라가 경합을 벌여가지고 카타르로 개최지가 변경이 됐고 내년 1월 별 덥지 않는 중동의 날씨가 좀 서늘해지는 내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약 한 달간 아시안컵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다른 조편성도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조, 카타르,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이 편성이 됐고요. 카타르, 주최국인 카타르가 이조에서는 무난하게 조 1위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중국과 타지키스탄, 레바논 조 2위를 놓고 3파전이 예상이 됩니다. B조, 호주,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인도, 여기도 물론 호주,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이 세 나라가 각축을 벌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C조, 이란과 아랍에미레이트, 홍콩, 팔레스타인. 이란은 조편성을 잘 받았네요. C조에서. D조, 일본과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 요 네 나라는 뭐 일본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타이트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E조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이 속해 있고요. F조, 사우디아라비아, 키르기스탄, 태국, 오만. 여기도 톱 시드를 받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무난하게 조 1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조초첨 후에 공개된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상대는 바레인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저녁 8시 30분 시간도 좋네요. 우리나라와 시차가 6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저녁 8시 30분이니까 카타르에서는 대낮에 열리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바레인 피파 랭킹 85위, 우리나라보다 뭐 전력에서는 떨어지는 팀인데 상대 전적도 11승 4무 1패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 아시안컵 16강에서는 우리나라가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 당시에 연장전까지 갔었고요. 2대1로 승리를 해서 8강까지 우리나라가 올라갔는데 카타르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1대0으로 졌었죠. 1대0으로. 우리나라가 그때 8강에서 멈춘 적이 있었습니다. 2019년 그 대회도 정말 기억이 안 좋은 아시안컵으로 남아 있습니다. 2007년 아시안컵 본선 조별리그에서는 바레인에게 1대2로 진 적도 있습니다. 중동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1월 20일 역시 같은 시간인데요. 오후 8시 30분 요르단과 조별리그 2차전을 벌이고요. 요르단은 피파 랭킹 84위로 나타나 있고 요르단과의 상대 전적 3승 2무로 우리나라가 역시 압도적인 무패 행진 중입니다. 아시안컵 본선은 2004년 중국에서 한 번 격돌을 한 바 있는데요. 당시 조별리그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그러니까 중동팀은 그날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침대 축구로 나올 공산도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제골을 얼마나 빨리 잡아내느냐에 따라서 그날 중동팀과의 대결에서 압승을 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관건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1월 25일 역시 같은 시간입니다. 오후 8시 30분
조별리그 최종전을 벌이게 됩니다. 피파 랭킹이 좀 가장 말레이시아가 낮긴 낮은데요. 100위권 바뀝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기술위원장 출신이죠. 김판공 감독이 이끄는 팀이라서 좀 껄끄럽기는 껄끄럽습니다. 그렇지만은 얼마나 뭐 빠른 시간 내에 선제골을 기록한다면은 큰 점수차로 우리나라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우리나라가 1989년, 90년 이탈리아 월드컵을 앞두고 월드컵 예선 이후에 한 번도 격돌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말레이시아하고 그렇게 실력차가 나기 때문에 국가대표팀 간의 경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최근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조 1위로 만약에 16강에 오르면은 D조 2위와 8강을 겨루게 됩니다. 이번 대회는 조 3위까지 조 3위 중에서 성적이 좋은 4팀이 16강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에서 1위를 기록할 경우에 D조 2위와 격돌을 합니다. D조에는 일본, 이라크, 인도네시아, 베트남이 속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일본이 조 2위가 되면은 한일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라크나 베트남 둘 중에 한 팀이 우리나라와 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16강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아시안컵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경우에는 연장전 이후에는 또 승부차기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16강이 우리나라가 우승을 하느냐, 우승 문턱에서 좌절하느냐 하는 기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조 추첨 마치고 클린스만 감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조편성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밝혔고, 상대가 까다롭지만은 충분히 통과할 조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얘기겠죠. 조별리그를 거쳐서 토너먼트 끝까지 올라가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목표는 아시안컵 우승, 당연히 우승이라는 출사표를 던졌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1960년 이후에 한 번도 우승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시안컵 우리나라는 2년이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승 문턱까지라도 이번 대회는 정말 우승 문턱 결승까지 가서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제일 가는 호랑이, 제일 가는 축구 강국이라는 것을 월드컵 말고 아시안컵에서도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회가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이번 클린스만 감독, 이번 아시안컵이 자신의 운명과도 직결이 될 수도 있고요. 만약에 아시안컵에서 좋지 못한 결과를 맺으면은 국민적인 원성도 나올 것이고 조기 사퇴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시안컵 명운을 건 한판 승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창원TV입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